충성 라스카도르입니다. 자, 오늘은 센슈어스 소나타 1.6 터보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단 이 차량이 나올 때 우리는 소나타 터보라고 이름이 나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소나타 터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센슈어스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센슈어스라는 단어는 오감을 만족시키는 아니면 육감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철학이 잘 반영된 이름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센슈어스라는 새로운 이름을 적용했다는 점은 일단 소나타 터보가 따로 또 출시가 될 수 있다라는 저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차를 소나타 터보라고 말을 하면 나중에 소나타 2.0 터보가 나오면 그때는 살짝 뭐라고 불러야지? 그냥 2.0 터보, 1.6 터보 그때 가서 나눠야 되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센슈어스라는 이름을 좀 붙이고 나중에 2.0 터보나 아니면 소나타 N이 나오면 좀 더 새로운 이름 아니면 소나타 터보라는 이름을 가져갈까? 아니면 소나타 스포츠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소나타 N9이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자, 일단은 소나타 센슈어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엔진입니다. 엔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엔진을 열고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엔진 밸브가 열고 닫히는 시간을 엔진의 상태나 주행 상태에 따라서 이제 좀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이거를 제어하는 기술이 CVVD라고 합니다. 이 엔진을. 그래서 새로운 엔진이 들어가고, 그리고 소나타 하이브리드와 소나타 2.0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8단 변속기가 적용된 점이 특징입니다. 사실 지금 외관적으로 한 2바퀴 돌았는데, 외관적으로 특징은 사실 전면과 후면 부분밖에 없습니다. 휠도 뭐 이거 소나타 2.0에서 보던 그대로의 휠이고요. 그래서 오늘 리뷰는 조금 빠르게 진행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다른 점이 무엇인지 뭐 이런 점과, 그리고 주행적으로 얘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주행적으로 이야기를 좀 길게 가볼게요. 먼저 전면은 파라메트릭 듀얼 패턴 그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 유광의 파라메트릭 듀얼 그릴인데 상당히 보석을 깎아놓은 듯한 그릴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게 크롬이 들어갔으면 아주 같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유광 그릴이 들어간다는 점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2.0 일반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범퍼와 완전히 다른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상당히 굴곡이 강한 스포티한 범퍼를 가지고 있고요. 기존의 소나타 2.0의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프론트 립과 범퍼가 약간 일체형의 느낌을 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센슈어스는 일체형 같으면서도 되게 분리형 같은 프론트 립을 가지고 있어서 스포티함을 좀 더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중 하나는 이제 센슈어스 전용 에어덕트 범퍼인데요. 이 범퍼가 이렇게 보면 뚫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공력적으로도 상당히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공격적인 디자인의 프론트 범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측면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측면 디자인은 사실 뭐 특별할 게 없어요. 측면 디자인은 뭐 휠이라도 좀 바꿔줬으면 했지만 휠도 바뀐 게 없습니다. 휠도 바뀐 게 없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센슈어스 터보 1.6 터보 모델이라면 좀 브레이크라도 좀 색깔을 좀 넣어주든가, 아니면 이제는 현대자동차가 브렘보와 이제 뭘 하지 않기 때문에 알콘을 넣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N9 브레이크라든가 좀 빨간색, 차량이 빨간색이라서 그런지 브레이크가 빨간색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P0 올 시즌 타이어를 적용하고 있는데 2.0 가솔린 터보 2.0 가솔린 일반 모델과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에도 P0 올 시즌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P0라 그래서 되게 고성능만 있는 줄 아시는데, P0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P0가 있습니다. 그래서 OEM P0 올 시즌 타이어는 그냥 사계절용
타이어인데 조금 현대에서 신경 썼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성능 타이어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뭐 소나타는 그냥 소나타, 이제 뭐 도로에서도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다른 점만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뭐 기존이었으면 이렇게 소나타, 사실 이 소나타라는 엠블럼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신기하지만 2.0 아니면 1.6 터보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이브리드만 소나타 끝에 여기 하이브리드만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다른 뭐 배기량을 나타내는 엠블럼은 없다라는 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후면에서 또 특이한 점은 바로 전용 리어 디퓨저 범퍼입니다. 밑에서 이렇게 보면 리어 디퓨저 범퍼가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새로운 싱글 트윈팁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머플러만 보면은 한 6000cc 정도, 6000cc 정도 대여받아 3000cc 정도 될 만한 그런 약간 대구경의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거 반띵 해가지고 양옆으로 하나, 그리고 양옆에 또 하나 이렇게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기도 합니다. 측면에서 다른 점 하나 있어요. 측면에서 다른 점은 바로 유광 블랙 사이드 미러입니다. 뭐 이거는 뭐 캔만, 아마도 부품상 가면은 현대 모비스 부품샵 가면은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뭐 아쉽거나 신기하진 않아요. 자, 전체적으로 외관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크게 없고요. 전체적으로 좀 아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면 범퍼와 후면 범퍼의 디자인의 변화는 있지만, 그래도 뭔가 엠블럼 배지라든가 아니면 측면 사이드에서 좀 더 1.6 차량이라는 디자인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자, 보통 저거 같은 경우는 외관의 뭐 사이즈, 차량의 크기, 전폭, 전장, 뭐 이런 길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차피 이 차는 너무 흔한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생략할게요. 그리고 실내에 대해서도 뭐 엄청나게 제가 뭐 이거는 어떻고요, 저건 어떻고요, 저는 이러는데, 사실 이번 소나타 센슈어스 모델은 뭐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뭐 다를 게 없어요. 버튼식 변속기를 가지고 있고요. 엔진을 먼저 이번 센슈어스 모델은 사실 하이브리드 모델과 2.0 모델을 비교한다면 크게 다른 점이 없어요. 다른 점도 없고 기능적인 것도 딱히 뭐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은 버튼식 변속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드라이브 모드에 12.3인치 인포테인먼트와 12.3인치의 계기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뭐 소나타 센슈어스가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었다면 2.0이나 아니면 2.0 하이브리드 관련된 리뷰도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실내 뭐 다른 거 딱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좀 남고요. 센슈어스만의 이런 실내에 대해서 조금 더 표현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사실 소나타 2.0을 보다가 이 차를 딱 보면 진작에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는 차였어요. 그런데 왜 2.0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사실 최근에 시승해봤던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시승해보면서 연비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너무 감탄했던 차량이었는데, 그만큼 아직 잠깐 소나타 센슈어스를 시승해봤지만 센슈어스 또한 2.0을 왜 그따구로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차량이었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좀 이따 주행하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뭐 실내에 달라진 점은 크게 없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소나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제가 연비 리뷰는 했지만 시승기는 따로 안 남겼는데, 그 이유가 외관적인 부분이나 실내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어서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었어요. 이런 차들은 솔직히 떠들 게 없습니다. 제 스타일로서는 뭐 전장 길이를 뭐 경쟁 모델과 비교하고 이래야 되는데, 첫 번째 2.0 소나타 시승기를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소나타 센슈어스 1.6 터보 차량에 대해서 주행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차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제가 타보고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은 소나타 2.0, 지금 신형 소나타 8세대 모델인 DM8이 출시 딱 되었을 때 지금 동일한 이 자유로를 달려봤었습니다. 그때 2.0 가솔린 엔진이 스마트 스트림이라서 새로운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을 해서 사실은 불만족스러운 사양이 좀 더 많았습니다. 가속적인 부분도 그랬고, 그리고 풍절음이나 그리고 한 110km 딱 넘어갔을 때 엔진 사운드가 상당히 불만족이었던 그런 차량이었는데, 이후에 소나타 2.0 하이브리드가 딱 나오면서 연비적인 부분이나 기존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 전기 모터가 들어감으로써 꽤 만족스러워졌다 라고 이전 시승기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시된 소나타 센슈어스 1.6 가솔린 터보 모델의 느낌은 기존의 2.0의 단점이었던 가속력, 그리고 소나타 하이브리드도 연비는 굉장히 좋아졌고 2.0보다 가속력은 좋아졌지만 그래도 아쉬웠던 가속력, 이 가속력에 대한 이 미묘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소나타가 굉장히 스포티하지만 디자인적으로는 스포티하지만 주행적으로는 스포티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적인 부분에서 소나타 센슈어스는 꽤 만족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은 시속 한 40에서 80km 이 딱 구간에서 꽤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1.6 가솔린 터보 모델이 과연 중형차에 어울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저는 적어도 2.0은 돼야지, 개인적으로는 제 마음 같아서는 3.0 정도는 돼야지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한국 시장에서 중형차의 기준은 2.0이었기 때문에 2.0 가솔린 엔진 정도는 들어가 줘야지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6 가솔린 터보가 과연 성능적으로 만족스러울까, 그리고 최근 나온 스마트 스트림 엔진들을 보면 모두 연비 중심으로 차량을 제작했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엔진 기술인 CVVD, 이게 가변 밸브인데, 사실 엔진의 밸브 같은 경우는 이게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트림 G2.0 엔진과 소나타 엔진은 같은 엔진이지만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엔진 구조역학적인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저도 잘 못해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밸브가 열고 닫히는 시간은 그렇게 조절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고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1.6 가솔린 터보는 이 밸브가 열고 닫힘을 운전자의 주행 성향에 따라, 아니면 주행 방식이나 도로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가솔린 엔진 하나로 여러 개의 종류의 가솔린 엔진을 경험한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네. 일단은 소나타 센슈어스의 1.6 가솔린의 느낌은 그냥 시내 주행, 그냥 일반적인 시내 주행에서는 한 10km대 연비가 나옵니다. 공인 복합 연비가 11km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주행을 했을 때는 한 10km 정도 주행이 나왔고요. 그리고
강남 퇴근길 연비편을 보시면 7km대, 엄청 막혔을 때 기준으로 7km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량으로 좀 고 RPM으로 스포츠 모드로 굉장히 달려봤을 때는 5km대 연비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자유로에서 시속 90km로 정석 주행을 하고 왔을 때, 이거는 이제 가속 그 정속 주행 편을 참고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은데, 정속 주행을 했을 때는 연비가 19k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km에서 19km까지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서 이게 펀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연비적인 차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번 1.6 가솔린 터보, 소나타에 들어가 있는 1.6 가솔린 터보의 엔진은 연비 위주로 좀 세팅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거에 공감을 못 하겠어요. 연비가 좋다고 하면, 사실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가 1.6 가솔린 터보 모델은 아니고 NA 모델로 연비가 시속 90km, 오늘 테스트 했던 시속 90km로 봤을 때 약 한 28km 정도 연비가 나왔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터보가 들어갔다고 하기에는 연비 차이가 너무 좀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가솔린으로 연비적인 차량을 정말 잘 뽑는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센슈어스가 19km가 나왔다고 해서 아주 좋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비적인 측면은 그냥 그런. 그리고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너무 좋았어요. 시속 90에서 100km 정도 크루즈 컨트롤 켜고 달리면 한 30km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거든요. 그 정도의 30km의 연비와 센슈어스의 19km 연비는 거의 10km 정도 연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비가 아주 좋다 말은 할 수 없지만, 소나타 기존에 나온 2.0 자연흡기와 하이브리드 모델에 비해서, 그리고 또한 다른 동급 예를 들면 말리부 1.5 가솔린이나 여러가지 차량들을 비교했을 때 가속성이나 주행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물론 세려 밟으면은 연비가 그만큼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차량 외형과 맞는 그런 주행감을 드디어 보여준 게 바로 센슈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코너링 같은 경우도 소나타 2.0 자연흡기하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보다도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조금 아쉬운 게 사실이에요. 차량 외관적인 부분이나 실내적인 부분은 앞서 시승기에서도 얘기했지만, 외관적인 부분은 앞범퍼와 그리고 디퓨저, 그리고 머플러 정도, 사이드미러까지 좀 바뀐 건 사실이고, 실내에서는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약간 레드 스티치나 이런 포인트를 좀 쭉만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출력적으로 180마력이지만 브레이크가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최근에 산타페나 팰리세이드에 들어간 알콘 브레이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현대자동차가 멜로스터 N에 적용된 N 브레이크가 있는데, N 브레이크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그 정도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의 다른 브레이크를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 그래서 차별성을 좀 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소나타 센슈어스에 대해서 좀 마무리 정리를 하자면, 일단 소나타 센슈어스의 점수를 저는 한 8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80점을 주는 이유는, 부족한 20점에 대해서는 20점에 10점 정도는 방금 말씀드렸던 외관이나 브레이크, 그리고 실내에 대한 아쉬움 정도를 10%를 주고요. 5% 정도는 연비적인 부분, 연비 세팅이라고 했지만 연비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 만든 엔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얘네들이 다듬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5%는 현대자동차 이 인간들을 이거 좀 문제가 있어. 이거는 일단 소나타 2.0 처음 나왔을 때 차가 왜 이렇게 우리가 믿었던 소나타인데 왜 이따구로 나왔지? 라고 했는데, 그게 보면 스마트 스트림 G 2.0 엔진과 6단 변속기거든요. 요즘 시대에 6단 변속기 들어가는 차 신차 보기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얘네가 2.0 가솔린 엔진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것도 요즘에 터보가 대세인데 자연흡기에 6단에 그 옛날로 돌아간 느낌?
외형만 최근이고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었는데,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딱 나오면서 그게 모든 게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트림 G2.0 엔진에 6단 변속기, 물론 엔진은 에킨스 방식으로 조금 변형이 돼요. 하이브리드를 위한 2.0 가솔린 엔진으로 변경이 되는데, 그런 부분과 6단 변속기가 하이브리드에 들어간다? 근데 연비가 30이 나온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거기에는 액티브 시프트 컨트롤이라는 ASC라는 기술, 세계 최초의 새로운 기술이 더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CVT 미션을 주로 사용했지만 6단 변속기로도 효율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현대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처음에 내놓는 차량, 지금 소나타 2.0 타신 분들은 되게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나타 2.0 산 사람은 되게 바보를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인데, 소나타 센시어스, 일단 센시어스라는 이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되게 육감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모델인데, 사실 기존의 소나타 같은 경우는 뭐 1.6 터보, 2.0 디젤 뭐 이런 식의 네이밍을 써왔는데, 뒤에 완전히 새로운 네이밍을 붙였다는 거는, 사실 1.6 터보 나왔을 때 사람들은 모두 소나타 터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소나타 센시어스라는 이름으로 나온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소나타 터보라는 이름과, 그리고 아반떼 스포츠처럼 아반떼 스포츠라는 이름과, 그리고 i30 N9처럼 소나타 N9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여지를 남겨놓은 게 바로 이 차량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1.6 가솔린 터보 새로운 방식의 엔진인 CVVD를 적용한 1.6 엔진이 이 정도인데, 2.0을 넣으면 이거는 정말 만족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기존의 2.0 가솔린 자연흡기와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6단 미션을 넣었는데, 이 차량에는 8단 미션을 넣어서 고속에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고속 연비도 꽤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8단으로 시속 90km 하면은 1500rpm 정도로 유지할 정도로 나쁘지 않은 그런 주행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소나타 센슈어스는 약간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시험작이다 라는 느낌이 좀 강해요. 왜냐면 여기서 2.0 터보, 현재 이 방식으로 2.0 터보가 나와서 소나타 스포츠던 소나타 터보던 소나타 N9이던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인지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좀 더 스포티한 외관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행적으로도 소나타 센슈어스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제가 줬는데, 소나타 2.0 터보 모델은 더 좋은 점수를 제가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성도에 있어서는 뭐 완전히 이건 완성됐다 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새로운 엔진, 세계 최초로 개발된 CVVD가 꽤 만족스럽다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나올 소나타 N이 아마 2.0, 2.5 터보로 나올 것 같은데, 센시어스와 소나타 N 사이에 분명히 모델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모델이 나오면 그 모델을 사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연비적인 측면과 좀 재미를 원하신다면 센시어스 1.6 가솔린 터보를 구입하시면 되고요. 나는 소나타로 엄청 달리겠다 라고 하시면 조금만 기다렸다가 소나타 N이나 아니면 소나타 N과 센시어스 사이에, 제 예상입니다, 이거는 뭐 어디서 들은 것도 없고 피셜도 아닌데 개인적인 피셜로는 소나타 2.0 터보 모델이 하나 더 나오지 않을까, 나온다면 지금 센시어스보다 더 완성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소나타 센시어스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소나타 2.0은 사지 마세요. 네, 저는 안 사기를 바랍니다. 타봐서 사실 장점이 딱히 없었거든요. 그냥 빌트인 캠, 그리고 여러가지 편의 장비 이런 거는 좋았죠. 근데 그건 소나타 하이브리드도 있고 센시어스도 똑같습니다. 물론 센시어스가 조금 더 비싸지만 좀 더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내가 급가속을 좀 많이 한다, 그리고 스포티한 주행을 원한다 라고 하시면 센시어스를 사시고요. 내가 막히는 길을 많이 간다,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을 많이 한다 라고 하시면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 그리고 센슈어스의 퇴근길 연비 테스트 올려져 있고요.
그리고 소나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고속주행에 대한 부분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소나타를 구입하시면 어떠실까 합니다. 자, 오늘 소나타 센슈어스 1.6 가솔린 터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성! 저는 라스카도로였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드립니다.